안녕하십니까. OSC 코리아 이재영입니다. 여기 마크 보면은 OSC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OSC의 오픈 소스 블라블라. 저희 그 회사 아니고요. 저희는 오픈 소스와 시큐리티, 컨텐츠 딜리버리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현재 한 7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간단하게 저희 OSC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기업들에 대한 IT 독립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간은 뭐냐면 오픈 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져감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독립 락인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IT의 독립성을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 구축, 운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가장 큰 키는 뭐냐면요, 방화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버넌스 자동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소나타입이라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소나타입에 대한 제품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개념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많은 오픈소스들과는 또 다른 싱글러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좀 특이점, 그 다음에 경쟁에 대한 거, 전혀 없는 형태의 오픈소스에 대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뭐 앞단에서 뭐 스피커 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공격에 대한 기법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성이 하루에 2만 개 이상의 오픈 소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캐닝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SBOM이라고 하는 스캐닝할 수 있느냐, 디텍션을 얼마나 잘하기 위해서는 DB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좀 언급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 취약에 대한 거는 들어온 다음에든 아니면 들어왔을 때 레퍼런스토리가 됐든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들어오는 원천 차단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예 들어오는 외부에 있는 퍼블릭 레퍼런스토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막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폴스 파저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돼서 실제 거버닝이 안 돼 있는 자동화가 있는 형태의 오픈 소스에 대한 매니징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맨 리소스,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맨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소모하고 다른 쪽에 일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은요, 상위 10%는 커스텀 코드예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포장을 하든 어떤 펑션을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커스텀 코드고요. 그 안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8, 90% 이상이 퍼블릭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 쓰고 있죠. 위에 있는 커스텀 코드 부분을 대충 동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툴들이 있죠. 뭐 소나큐브라든가 포티파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너리 형태의 움직임이에요. 바이너리 움직임은 실제 파일 자체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DB와 매칭시켜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주로 뭐 파이어월도 있겠지만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뭐 JFrog 같은 형태든 이런 벤더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오늘 포커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SDLC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팅하고 그다음 배포하는 형태. 실제 이런 구성을 하다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퍼블릭에 있는 거에 리파스토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돼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커스텀 코드를 넣어가지고 실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근데 사실 이 퍼블릭에 있는 거는 외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의 가장 큰 기관들은 랭귀지 베이스로 다 리파스토리를 퍼블릭에 존재하고 있어요. 얘에 대한 무결성, 사실 검증할 수 없는 무결성이죠. 들어왔을 때 이게 해킹에 있는 문제인지 모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인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무결성의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방화벽 자체는 사실 레이어 1에서 레이어 5, 6 실제 라이브러리의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기업에서 많은 레퍼스토리 쓰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글로벌 분석에 의하면은 넥서스 레퍼스토리를 가장 오픈소스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 외에 뭐 JFrog도 있겠지만 실제 퍼블릭 리퍼스토리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을 실제 내부 사내에
보시는 것처럼 사내 리포지토리 매니저를 통해서 얘가 호스팅 기능도 하고 캐시 기능을 통해서 내부 개발자들이 바로바로 땡겨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조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발자 사이에. 근데 이 중에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심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공격을 하는 거죠. 실제 JFrog를 이게 하나의 JFrog든 어떤 기본적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걸 보면요, 거기에 대한 디펜던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요. 디펜던시뿐만 아니라 디펜던시에 대한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트랜스티브한 디펜던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라이브러리 자체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얘와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디펜던시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기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핑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멀웨어를 다운받는 형태로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두 번째는 보통 빌드 서버가 어떤 패키지를 다운받고요. 빌드 서버가 업버전이 생기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퍼블릭 가서 땡겨오거든요. 이거를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게 많은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데가 많이 있었죠. 실제 빌드 서버에 대한 걸 공격하려면은 해커가 어느 기업 안에서 어떤 패키지를 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버전업을 실제 퍼블릭 올려놓으면요 자동으로 땡겨와요. 그러면서 모래하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악성, vulnerability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 malware as a service라는 형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얘들 또한 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격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옛날에 비해서 실제 늘어나는 그 공격 수가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안을 좀 더 까보면은 실제 하나의 작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또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요. 그게 또 다른 오픈소스 일부가 돼서 어떻게 보면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이 작은 것이 전체 기업이 쓰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 어떻게 보면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나타입이라는 기업은 처음에 출발의 시작은 넥서스 리포지토리의 출발의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 80% 이상 쓰고 있는 기업, 개발자를 쓰고 계시고 그거를 통해서 소나타입이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거 많이 얻게 됐습니다. 지금 숫자가 지금 라이브로 돌고 있거든요. 하루에 생기는 오픈 소스의 개수는 2만 개에서 3만 개예요. 이 많은 오픈 소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는 첫 번째는 소나타입 자체는 이 자체 DB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캐닝도 중요하지만 이 스캐닝을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SBOM 정보를 가지고 실제 DB에 대한 취약성 DB가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디텍션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데 소나타입이 갖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억 개 넘는 형태의 오픈소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스캐닝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MVD에서 만드는 CV죠. CV 자체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CV 내에서도 false positive가 있어요. 저희 고객사 쪽이든 POC라는 기업 중에 S사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은 false positive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뜨긴 떴는데 리스트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까보는 시간이 실제로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하하게 되니까 다른 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럼 CV가 다 CV만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GitHub을 통해든 뭐 여러 가지 보시는 것처럼 벤더 웹사이트든 GitHub든 구글링 서치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해커들은 많은 공격에 대한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도 많아지지만 CV만을 믿을 수 없다 얘기고요. 두 번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캐닝하고 DB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말씀드릴게요. 스캐닝하는 방식은 지금 보시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니페스트 파일 자체 스캐닝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거에 특화된 벤더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바이너리 파일을 스캐닝하는 기술이에요. 바이너리 파일 자체는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를 전체 볼 수 없기 때문에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해시값을 가지고 실제 기존에 있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실제 DB 보안 취약된 DB의 정보의 내용과 매칭을 해서 가장 그게 매칭된 게 의심스러운 무조건 격리, 문제 없으면 패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블록시키죠. 이런 형태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격의 타입이 오더라도 실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나타입이라는 플랫폼이 두 가지 스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벤더들과 좀 다른 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싱귤러리티를 갖고 있는 특이성과 차별성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과연 소나 타입이 DB가 이렇게 좋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표현드린 것처럼 1억 2천 개 이상의 계속 스캔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그 중에서 멀리셔스, 그 중에서 서스피셔스한 것들이든 언론이지만 뭔가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리서치뿐만 아니라 AI 펑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센트럴 리포지토리. 넥서스 소나 타입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넥서스 리포지토리를 전 세계 80%가 쓰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말씀드리는 센트럴 리포지토리는 메이븐이라는 퍼블릭 리포지토리에 대한 걸 메인터넌스가 소나 타입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VD, CV죠. 그 다음에 GitHub든 소나타임 넥서스 리포지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구글 서치,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또 하나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리서치들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거를 AI 기반으로 자동화시켜서 약간의 의심이 되는 거는 격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거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나타입이 넥서스 인텔리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DB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잘하냐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거 중간에 초반에 좀 말씀드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소나타입이라는 데와 청판을 역할을 하면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OSC라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저희 회사가 비영리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CNCF라는 재단, 그다음에 오픈SS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큐리티에 대한 재단, 이런 것들이 다 리눅스 재단 산하에 있거든요. 저희 OSC라는 회사가, OSC 코리아죠, 플레임은. OSC라는 회사가 비영리 활동으로서 리눅스 재단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라든가 전 세계 오픈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소나타입의 이런 철학이라든가 얘네들의 역량, DB의 어떤 정확성, 스캐닝에 대한 뎁스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직접 POC라고, 고객사들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S밤이라는 자체가 실제 분석에는 가장 중요한 스캐닝 기술이거든요. 타 벤더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형태의 5점 만점의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아까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잠깐 살짝 보여드리는 거 있죠. 사실 오픈소스 바이너리 하나의 서브로 들어가는 다양한 트랜스티브한 디펜던시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스캐닝이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디텍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시에 대한 거를 정확히 스캐닝하는 기술, 그게 곧 S밤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과연 소나타입에 대한 플랫폼이 이게 대한 이 부분은 훨씬 더 글로벌하게 가장 우수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방화벽 컨셉이에요. 아예 들어오는 거를 원천으로 막겠다라는 컨셉이죠. 일반적인 네트워크 방화벽이랑 또 컨셉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포지토리죠. 오픈소스 리포지토리를 많이 쓰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월입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퍼블릭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유입하면서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유입하는 것들에 대한 걸 다 스캐닝을 통해서 격리시킬지, 약간 서스피션 격리시키고 아예 블록시킬지를 하는 파이어월 컨셉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근본적으로 오픈소스를 막는 원천 기술이라는 걸 저희들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개발을 하면서 SDLC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각 개발 과정 중에 어떤 멀리셔스라든가 취약성, 버너러빌리티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때그때 맞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세 가지 큰 그림에서 풀어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강조하실 부분은 파이어월이고요. 그 다음 파이어월 자체는 거버넌스 자동화입니다. 최소한의 맨포스가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자동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만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고 저희들이 조언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펑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랭귀지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많이 쓰고 계신 대부분의 랭귀지를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 좀 말씀드릴게요. 고객사는 뭐 많이 아시는 글로벌 기업도 있지만
저희가 소나타입 사업을 하면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소나타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파이낸스 섹터에서 보면 K뱅크,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에는요. 라인, 그다음에 G마켓,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쪽은 현대기아, 전사차원에서 지금 파이어를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검증을 통해서 실제 다른 쪽에 쓰고 있는 것들과의 폴스 파저리브에 대한 내용이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저희 고객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나타의 파이어월에 대한 걸 좀 더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픈, 아마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넥서스 리파토리를 오픈 소스로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장 공간이죠. 캐싱 기능, 호스팅 기능. 일반적인 오픈 소스 기반이고요. 여기도 프로라는 형태의 저희들이 추가 펑션이 있습니다. 프로를 하게 되면 여기 하나의 디테일 보시면요. 지금 쓰고 있는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성 정보를 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디테일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 현업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단순히 CV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CV 외의 것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제는 것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펑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메커니즘 자체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리파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무결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에 있는 것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들어올 때 앞단에서 얘에 대한 걸 스캐닝을 하고요. 얘가 노운이면은 당연히 문제 있는 거면 당연히 블록시키고요. 언노운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DB에 대한 퀄리티, DB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약간의 서스피션한 오픈소스 들어오면은 일단은 격리시킵니다. 다음에 의심이 되는 건 일단은 보안팀에 넘기고요. 언노운에 문제된 건 바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플로우를 가지고 실제 내부와 들어와서 내부에서에 대한 개발자들 자체도 이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앞단에서에 대한 방어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추가적인 더 심한 어떤 뭐 오픈 소스의 취약성, 그다음 멀웨어, 랜섬웨어들의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나은 가장 베스트 형태의 앞단의 방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특징 좀 말씀드릴게요. 리서치 엔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파이파이 또는 뭐 npm이든 그다음에 뭐 네이버이든 이쪽에 생기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이 스캐닝하면서 갖고 있는 엔진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심스러우면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를 안전한 것으로 정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AI 분석, 저희 또 분석 전문가들이 했을 때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노티를 드리고 이거는 풀자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또한 이게 개발하다 보면 라이브러리 다운받는데 이게 격리를 풀렸을 때 실패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거를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거를 가이드하는 이런 형태의 큰 네 가지 큰 꼭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운과 언노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실 거예요. 노운은 당연히 차단이죠. 무조건 차단이죠. 노운은요. 언노운은 차단할까 말까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언노운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언노운에 대한 부분도 실제 MVD를 갖고 있는 거, CV 갖고 있는 거 이상의 많은 것들의 언노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실제 수집하면서 얘는 의심이 된다라는 거를 최소화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실제 글로벌하게든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고객사 그다음에 현재 P사든 메이저 P사든 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저희 쪽 POC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의심될 만한 게 맞네라는 어느 정도는 POC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도입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실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의 힘이에요. DB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타 플랫폼 자체 갖고 있는 DB의 양이 수억 개의 DB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분석 또 하나는 분석 전문가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넥서스 리파토리 쓰시는 분들은 이 표 위에 상단에 있는 이 UI는 약간 익숙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프로라는 컨셉을 파이어레라는 컨셉을 쓰게 되면은
우측에 보면은 IQ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IQ 폴리시는 이게 정책 서버거든요. 얘를 막을지 말지에 대한 거 보여주고 있고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막겠다 아니면 뭐 잠깐 격리하겠다 아예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가이드를 제안해 드려요. 두 번째는 가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순히 가이드가 아니고요. 이 버전이 문제가 있으니 이 버전 말고 사실 저 옆에 있는 빨간색이 없는 저 버전을 쓰는 걸 저희를 레커멘드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통해서 실제 레퍼토리를 쓰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쓰는 거에 대한 추이를 보고 이 버전이 가장 좋은 버전이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기업의 정책이든 그럴 경우에는 웨이버할 수 있는 해제 기능을 쓰는 것도 같이 드립니다. 비록 어떤 취약성이 있더라도 이 기능을 써야 되겠다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 또한 웨이버 기능을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쓰되 약간의 리스크를 갖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실 쓰는 게 낫다고 판단도 있기 때문에 사실 웨이버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도 볼 때도 막 개발하고 이제 그 로컬 리파지토리에 있는 걸 다운로드 하는데 실제 그게 블럭에 에러가 뜨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직접 자동으로 어떤 이유라는 거에 대한 이유로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격리돼 있다. 잠깐의 시간을 더 달라. 아니면 이거는 의심된다. 시간을 돌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격리되면은 또 다른 버전을 저희들이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다른 형태의 컴포넌트 사용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해제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거버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거에 대한 많은 리소스를 투하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툴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로시는 실제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넥서스의 디폴트 폴로시를 정책 따라가야 되지만 회사마다 정책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 폴로시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형태의 전체적으로 4가지의 큰 타입의 형태의 폴로시 정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고객에 맞춰서 정책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를 들으면 거버넌스 자동화죠. 실제 저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랑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자동화를 통해서 회사 내에 있는 맨포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게 자동화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제품 프로덕트 중에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이런 하나의 일련의 CI/CD 과정을 전체 돌아가는 형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렉서스 라이프 사이클은 실제 유입이 됐고 언노운인데 저희들도 인식 못하는 언노운이 내부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CI/CD 툴을 이용해서 계속 현재 쓰고 계시잖아요. 이 각각 쓰는 스텝 이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쓰고 있는 CI/CD 파이프라인 툴과 아주 타이트하게 정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툴을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쪽 배포를 하는 팀이든 개발하는 팀이든 그다음에 테스팅하는 팀은 이쪽에서 알려주고 이거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실제 타이트하게 CI/CD 툴과 연동이 잘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IDE 환경에 대한 인테그레이션도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든 에클립스든 그다음에 IDE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자 환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또 다른 어떤 레커멘데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S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희 소나타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이 쓰고 계시는 오픈소스 보안도 있겠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건 S범이에요. 얼마큼 잘 명세서를 잘 디테일하게 뽑아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S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글로벌하게 워낙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스캐닝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S밤에 대한 거 단순히 S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위험 요소 CV도 갖고 있긴 하지만 CV에서 제공하는 거 외에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전문성에 대한 추가적인 워크어라운드를 제공한다든가 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이나 관련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어떤 이걸 쓸지 말지에 대한 디시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플루언싱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즘 라이센스는 어차피 다 의무가 있고요. 공제 의무, 라이센스 타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라이센스에 대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 팩인데요. 이거는 리걸 팩 관련해서 라이센스 의무 검토, 컴플라이언스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데요.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제품에 대한 거가 단순 소나 타입의 문제가 아니라 오픈 소스 취약성은 실제적으로 방화벽에 대한 컨셉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느 누구도 없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글로벌하게 나름대로 마켓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실제 기업들한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레퍼런스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기아 자동차 거기 전사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K뱅크라든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POC나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겪으면서 기존과는 훨씬 더 많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에 말씀드리면은 어떤 A라는 오픈 소스 방화벽 솔루션이 있고 저희 소나타입 있을 때 폴스 파저리뷰에 대한 숫자가 실제 A라는 벤더사에서는 한 500개 나오면요, 저희는 끼케야 한 4, 50개뿐이 안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과연 저희가 적게 잡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전체적으로 잡을 때 500개는 중복된 내용도 있고요. 하나의 디펜던시를 그 밑에 있는 서브에 대한 디펜던시도 문제점을 다 카운트해서 실제 중복된 카운트들이 많아서 폴스 파저리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희들이 소나타입이 여러 가지 POC나 여러 가지 고객사에 대한 느낌을 봤을 때는 정확한 폴스 파저리뷰든 폴스 네가티브가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정확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40개 있을 때와 500개 했을 때에 대한 하나에서 다 까부는 형태의 맨포스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소스 자원에 대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실제 스캐닝을 얼마나 잘하느냐, S밤에 대한 디테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거를 분석해서 얼마나 양질의 좋은 DB와 매칭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폴스 파저리뷰나 폴스 네가티브가 없는 형태에 대한 거를 정확히 추출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컨셉이에요.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하고 이거를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 이 세 가지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오픈 SSF, 즉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파운데이션도 리눅스 재단 산하에 있긴 한데 그들의 정책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근접하게 이거를 실현화시킨 제품 자체가 소나타입의 제품이라는 거를 저는 뭐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제 저희 안쪽 쪽 들어가시면요, 저희 OSC가 색깔이 파란색, 이게 나저스 블루색이거든요. 거기에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 저희 테크니컬 CTO도 계시고 아키텍트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이든 이런 게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서 여쭤보시면은 데모든 뭐가 됐든 간에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 좀 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은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